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2일차 교과서 독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보고 있죠. 같이 글을 읽으면서 정체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봤더니 고인돌 나와져 있네요. 고인돌이란 낱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하고 있죠. 고인돌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고인돌은 돌 아래에 돌을 고여 놓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이는 게 뭐예요? 기울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아래를 받쳐가지고 안정시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고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고인돌은 이렇게 뭔가가 고여져 있죠. 그죠? 돌 아래를 고인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신기하죠. 그죠? 고인돌이 특히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바로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그리고 인천, 강화도 등의 유적지입니다. 자, 여기에 유적은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어져 있대요. 여러분, 유네스코가 뭐예요? 나라 간의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기구죠. 그죠? 이 유네스코에서 이제 우리가 세계 인류가 아주 이건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고인돌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고인돌은 우리가 유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유적은 유물과는 다르게 이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적은 이동할 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중심 낱말 무엇일까요? 그쵸? 바로 고인돌이 되겠죠.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이 고인돌이 가장 많은 나라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고여져 있다고 해서 고인돌,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등재가 되어져 있었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고인돌을 대체 왜 만들었을까요? 고인돌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래요. 그죠? 보통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사람들을 다스리던 지배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무덤을 만들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배자의 무덤 아니면 이거 굳이 만들었겠어? 라는 거였죠. 그런데 좀 자꾸 보면 볼수록 조금 어색한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공동 무덤 같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 같기도 한 그런 고인돌들도 나타나다 보니까 또 이것도 이상하다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고인돌과 떨어져서 홀로 우뚝 서 있거나 특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는 고인돌도 있는데, 이러한 고인돌은 무덤은 아닌 것 같다. 누군가의 무덤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쓰인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대요. 그렇죠? 짐작이라서 이것도 뭐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덤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인돌을 만들어서 혹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야 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아닌 부분들도 발견이 되면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면서 아마도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도 뭐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고인돌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고인돌을 만든 이유 뭐예요? 뭐였어요? 옛날엔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했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아주 여러 가지로 짐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단일 수도 있다. 공동 무덤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추측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그렇다면 고인돌 어떤 모양일까요? 고인돌은 모양에 따라 우리가 탁자식 고인돌, 여기 있죠? 탁자식 고인돌, 탁자같이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탁자식 고인돌, 그리고 바둑판식 고인돌,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서 생긴 고인돌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나눌 수 있대. 탁자식 고인돌은 땅 위에 기둥 역할을 하는 받침돌을 세우고, 얘가 받침돌이겠죠. 그죠? 받침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돌을 올려놨어요. 마치 탁자처럼 생겼죠? 바둑판식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죽은 사람을 묻고
그 위에 작은 돌을 깔고 난 뒤 아주 커다란 돌을 덮어서 마치 바둑판처럼 생긴 거죠. 이렇게 커다란 고인돌을 만든 옛날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요?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걸 참 옮기느라 대단했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단도 마찬가지로 고인돌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고인돌의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었을까요? 고인돌의 모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모양에 따라서 종류를 나눠볼 수 있었는데 탁자 모양으로 생긴 탁자식 고인돌, 그죠? 받침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둑판처럼 생긴 바둑판식 고인돌도 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옛날 사람들이 만든 무엇? 바로 고인돌은요. 무덤 또는 제단이라 짐작되고 있다라는 거. 종류는 두 가지였죠, 그죠? 탁자식과 바둑판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고인돌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